그것도 시황이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를 왜 살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면서 올렸다가도 여기만 오면은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저항대, 수급의 장벽에서 저항대가 네,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도 빨간불이 켜지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달란트 출연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지수가 좀 바닥을 잡고 정말로 제가 이제 기다렸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지점인데, 네. 이 120월선이 지난달에 크게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1800도 보인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유동성이 막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닌데, 일단 전기전자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고르게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가 좀 끌어올려줬고요. 그 이후에는 영국의 어떤 감세한 철회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덜어내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왔고요. 거기다 미국 기업들의 또 실적 호조 이런 것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120월선을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지속이 되면서 위로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리스크가 오프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온 상태인데 그중에서 그나마 일말의 희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120월선 위치에 있는 2245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글쎄요. 코스피 쪽 오늘 수급이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투신이라던가 뭐 연기금 이런 쪽들, 사모펀드 쪽에서 같이 좀 동반하면서 일단 운송 장비 쪽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다시 좀 가동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같은 경우에 10일 연속 매수가 끊겼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13일인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뭐 금융업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이 좀 미국에서 은행주라던가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좀 다시 한번 붙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숨은 돌렸어요. 네. 네.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좀 바닥이 좀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긴 일봉상이 하네요. 좀 나타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증안펀드 도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검토한다, 논의한다, 상의한다 얘기만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증안펀드가 도입돼서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시점이 약간 좀 바닥 언저리더라고요.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 생각 어떠신지 이번에도 한번 믿어봐도 될런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실제로 가동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크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다른 쪽들 대비해서 유난히 더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툭 던져놓고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증시, 경제 흐름들,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증안펀드를 정말로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약간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올라서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거기다 증안펀드까지 같이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좀 크게 반등하고, 이런 고성장주, 그동안에는 이제 정말로 금리 인상기에서 계속 주가가 깎이기만 했던 이런 쪽들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확실히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장세가 아직까지도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120월선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큰 거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정도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러우 사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핵 위협 같은 것들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도 아직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연준은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로 잡고 있는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4.6%까지 가려면 아직도 150bp 인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0월선이 정말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기전자에만 쏠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말로 강도 있게, 지속성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좀 돼야지만 일단은 그래도 증시가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잘 회복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빠질 수 있는, 이게 저항대로 정말로 지지대로 작용해야 되는데 크게 빠지다 보니까 이 지지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9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월에는 다행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전자 위주로 반도체 대형주 시황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붙기 시작하면서 일단 기반은 좀 마련해 놓긴 했는데요. 여전히 뭐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런 양봉이 나올 때 네. 거래량들이 좀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이 정도 4월 정도 거래량까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라인에 과거에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이 있긴 하네요. 2200에서 2000 사이에서. 이때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 120월선과 매물대가 겹쳐있는 여기는 꼭 지켰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걸 그냥 정말로 무의미하게 무참하게 그냥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솔직히 이 구간에서 제가 10월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30일 날 딱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고 이거를 훼손시키지는 않으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계속적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지수의 기반을 좀 바닥 잡는 기반을 일단은 마련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걸 뚫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 이제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호재가 정말로 만발하고 정말 연준에서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들 계속 관측하면서 금리 인상의 강도와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일단 강도를 계속 높게 긴축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엄청난 역사적인 저항 때 뭐 보여드려 보면은 2008년도 이럴 때 이때도 120월선은 거의 안 깼네요. 이제 우리가 지수의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어찌되었건요. 부침은 있지만 GDP도 성장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런 중장기, 장기, 초장기 이평선이죠. 이런 쪽들까지 내려가면 보통 아무리 큰 사건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은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 부근 갔을 때에도 2015년도 거의 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또 시작이 됐고요. 이때도 반등이 됐고, 이제 코로나 때는 약간 상황이 달랐죠.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월선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물대에서는 멈췄죠. 한 1700 정도 선에서 멈추면서 바로 당월에 밑꼬리를 달고 지지받는 이런 매물대의 성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너무 급등으로 산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힘든 상황이 있고 하더라도 경제는 어차피 성장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수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장기 이평선에서는 멈췄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지난달에는 너무 좀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번 달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 보면서 일단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도록 하죠. 일단은 약간 급격한 그런 하락에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증시의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온 것 자체가 좀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이제 나스닥 그리고 다우 산업존스 지수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60월선이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월 중에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조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우와 나스닥 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60월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인데 일단 역시나 이번 달에 장중에는 좀 침해가 됐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봉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60월선이죠. 강하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강하게 반등.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 맞아요. 네네, 지금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을 주가가 보통 한 8개월에서 많으면은 18개월 정도까지 선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공통적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일단 신제품 출시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 삼아서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연준 쪽에서 일단 올해까지 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내년에는 올릴 캐파가 사실상 크진 않아요. 그렇죠. 뭐 베이비 스텝, 스몰 스텝 이 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증시를 누르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조금 약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을 미리 보면서 정말로 이 환율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환율이 높은데 네. 사고 이렇게 있으니까. 고레벨에서도 정말 역사적인 환율 레벨까지 올라오고 있는데도 왜 살까? 그것도 시황이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를 왜 살까? 네,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뭐 사실상 100% 정답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까지도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만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양적 완화 기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처럼 급격하게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한정된 지금처럼 이런 전기 전자라던가 이렇게 한정된 섹터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PER, 성장주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다 올릴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반도체에 대해서 미리 좀 선침해를 해가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연속성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9월 30일부터 정확하게 샀죠. 네, 그러면서 강도를 꽤 세게 샀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침부터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400억 샀고요. 2,200억 샀고 그 뒤로 강도가 좀 약해졌다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10월 17일에 1,400억 샀어요. 근데 이제 10일간의 매수 행진을 끝내고 외국인들이 700억을 매도하면서 다시 개인이 또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들도 지금 매도세가 다시 붙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로 수급 전환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서 외국인이 중간중간 하루 이틀 팔긴 하지만 이 매수세를 내년의 반도체 업황을 보고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짐을 기대하고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 다시 샀던 만큼 급격하게 팔면서 없는 유동성의 섹터별 순환매를 돌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반도체 사긴 샀어요. 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이렇게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와버리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아침에 사던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60일선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다 여기 보면 저항대가 계속 작용을 했었습니다. 잠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면서 올렸다가도 여기만 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막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저항대, 수급의 장벽에서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정도? 한 6만 원을 조금 넘기는 가격대. 여기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금 더 강했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 60일선, 여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속 막혔는데 이번에는
뚫었죠. 네. 네, 뚫은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른 수급.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물론 강력하게 샀네요. 맞아요. 조금 더 강력하게 샀고, 이거 아까 금액 비교해서 보시면은 시총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는 매수 강도를 보면은 절대 삼성전자에 떨어지게 사지 않아요. 520억, 47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사는데, 삼성전자 그동안 수급 보면은 처음에는 강하게 샀지만 그 뒤로는 조금 강도가 약해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시총 비중 대비해서 몇 %를 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시총이 크면 당연히 그만큼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봤을 때 시총이 100인 것과 50인 것에서 얼마만큼을 퍼센티지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거래량 중에서 몇 주를 외국인이 담았느냐. 이런 것들이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이 네. 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네. 좀 연속성 있는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 맞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61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는 열려 있지만은 네. 보통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은 팍 뚫고 올라가는데 맞아요. 한번 딱 건드린 다음에 다시 조정 받았다가 네네.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네. 소화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가격대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 번 모셨는데 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오늘이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전에는 아직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확실히 좀 약간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변해가는 살짝. 네. 살짝. 그런 흐름은 좀 감지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